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색다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이 준비한 느리지만 끝내 이루었던 길 독서왕 김득신 특별전입니다. 김득신의 유물인 백곡집과 이민, 증광, 별시 방목이 충북도 지방문화재가 된 것을 기념해서요. 7월 1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김득신은 야묘도추 등을 그린 풍속화가 김득신이 아니고요. 그분과 동명이인이면서 15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조선 중기의 시인인 그런 백곡 김득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득신은 천하의 책벌레로 알려진 세종대왕도 울고 갈 지독한 독서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김득신은 어렸을 때부터 둔재로 소문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세종을 능가하는 또 이 독서왕이 됐을까요? 먼저 세종대왕부터 알아볼까요? 이 세종의 독서열은 독보적이었죠. 책을 100번씩 반복해서 읽은 것은 기본이었고요. 좌정과 초사 같은 그런 책들은 200번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독서에 몰입을 하니까 아버지인 태종이 환관을 시켜서 책을 다 걷어갔다고 하죠. 그러나 환관의 실수로 구소수관, 즉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지 모음집 한 권이 병풍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종은 이 책을 1100번이나 읽었다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세종이 나보다 책만 읽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듯이 그런 자화자찬을 많이 했다는 건데요. 그것도 정사인 세종실록에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즉 1423년의 일인데요. 세종이 경연에 나서서 남성 주위의 그 책인 그런 통감 강목을 강독한 뒤에 내가 그 어렵다는 통감 강목을 20, 30번이나 읽었어 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을 하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날짜 세종실록은요. 이 주상께서는 수라를 들 때도 반드시 책을 펼쳐서 좌우에 놓았고 밤중에도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종은 독서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궁중에 있으면서 한가롭게 앉아있을 때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거야 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책을 본 뒤에는 잊어버린 일이 없었어 라고 이제 한껏 자랑을 하고요. 이 대목에서 세종실록이 필자 세종실록을 쓴 기자는 세종의 비범함에 또 강조점을 찍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이 한번 읽은 서적을 기억해내는 재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신하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가계도까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다. 한 번 신하의 얼굴을 보면 여러 해가 지났다 손 치더라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라고 하죠.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다독하면 천하의 세종대왕도 무릎을 꿇만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득신인데요. 김득신은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먼저 김득신 본인이 평생 읽은 책을 기록한 독수기를 봅시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는 사기 백의전은 1억 13,000번을 읽었고 노자전 분왕은 2만 번을 읽었다. 그리고 제 책 귀신장은 18,000번, 그리고 송설존이서, 송수제서 등은 15,000번, 용설은 2만 번, 제약어문은 14,000번 등해서 36편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기 중에 백의열전 편을 1억 번 이상 읽은 것도 놀랍지만은 이 14,000번 이상 읽은 책의 편수가 36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읽은 횟수가 10,000번이 넘지 않는 그런 장자와 대학 등은 이 기록에서 뺀다라고 했거든요. 1만 번 이상 읽지 않은 책은 읽은 축에도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오죽하면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고 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거짓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렴 책을 억만 번이나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예전에 억이라는 단위는요. 많은 수, 지금의 10만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득신은 사기 백의열전을 11만 3,000번 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세종과 달리 조선 최고의 독서왕이라는 김득신은 손꼽히는 둔재였다는 거죠.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알아서 머리가 아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 노둔한이라고 해서 미련하고 둔한이라는 의미로 쓰는데요. 이 노둔한 김득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죠. 이 단적인 예로 책을 1억만 번
읽었다라는 김득신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읽은 책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도는데요. 김득신은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을 깨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19살에게 첫 단락이 겨우 26자에 불과했는데도 사흘을 배우고도 구두조차 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홍완주의 지수연필이 전하는 김득신과 관련된 오픈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김득신이 말을 타고 어느 집을 지나다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 어디서 많이 듣던 글귀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김득신의 말꼬피를 끌던 하인이 씩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아니, 저 글귀는 부학자 제적극박 뭐 어쩌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으리가 평생 읽으신 글귀잖아요. 저도 알겠는데 나으리만 모르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부학자 제적극박은 무릇 학식이 있는 사람은 책이 극히 많지만 이라는 소리인데요. 그제서야 김득신이 이게 자신이 뭐 1억 13,000번 읽었다는 그런 사기 대기열전의 글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김득신이 둔재라는 그런 일화가 정사인 숙종실록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게 팩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숙종실록 1684년의 뭐 기록을 보면은요, 김득신은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부지런히 글을 읽었지만 사람됨이 오활해서, 오활이라는 말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인물평이 나오거든요. 이 수남 안정복 역시 수남집에서 성품이 어리석고 멍청했지만 밤낮으로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득신을 향한 평가는 나쁜 머리에도 드립다 책만 파는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데요. 비록 세인들의 평가가 비아냥이 좀 약간 들어있었지만 책 읽기와 시집기를 향한 그런 김득신의 열정과 집념에 찬사를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득신은 글을 수만 번, 10만 번을 읽으면서 글의 맥락이 담긴 부분에는 밑줄 쫙 긋기도 했고요. 둥근 점을 잇대어 이렇게 쳐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의미가 있는 곳에는 흘려 쓴 글씨로 각주를 달았다고 합니다. 시를 지을 때는 턱수염을 베베 꼬고 괴롭게 읊조리는 버릇이 있었고요.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김득신에게는 제격인 속담 같습니다. 머리는 비록 나빴지만 책 10,000권을 읽으면 붓끝에 신기가 어린 듯하고 글을 1000번 이상 읽으면 의미가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옛말 그대로였으니까요. 당시 효정은 김득신의 시를 당나라 시와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김득신을 멍청한 둔재라고 표현한 그런 안정복도 밤낮으로 책을 읽은 김득신은 문장으로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이렇게 노력한 끝에 김득신은 경치를 묘사할 때 시중유화라고 해서 시 속의 그림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17세기 시단을 이끌었는데요. 그럼에도 김득신은 이 과거 급제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고 하죠. 5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내가 아둔해서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에 도전을 했다는데요. 급기야 59살이 된 1661년에 문과 준강시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59살에 그런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리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김득신이 남긴 한마디가 신금을 울리죠.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제주가 부족하거든 한 가지의 정성을 쏟으라. 이것저것 해서 이름이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